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LA 클리퍼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리퍼스가 올 시즌에 굉장히 큰 폭의 전력 보강을 이뤄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LA 클리퍼스 앞에 붙는 의문부호가 있죠. 뭐 건강 맞기는 합니다. 카와이 레너드 뭐 늘 훌륭한 변수이긴 하지만 또 부상이 상수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LA 클리퍼스 앞에 붙는 가장 특별한 칭호는 늙은이 팀, 늑다리 팀, 최연장자 팀이라는 겁니다. 이 어르신들의 마지막 꿈이 과연 우승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하는데, 오프시즌 동안 크리스 폴과 브래들리 빌이 합류했습니다. 존 콜린스도 함께 데려왔고요. 그리고 아미르 커피 같은 선수들은 떠났죠. 평균 연령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주요 선수들의 나이를 보면 30살 이상의 선수들만 꼽아봤고요. 30살 이상의 선수들만 8명이고 놀랍게도 30살 이상의 이 8명이 전부 다 핵심 로테이션입니다. 단 한 명도 로테이션 아웃이 없어요. 일단 크리스 폴 1985년생입니다. 저랑도 5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리고 브룩 로페즈 1988년생이죠. 현재 NBA에 88년생들이 꽤 있습니다. 데릭 로즈는 은퇴했지만 스테픈 커리, 케빈 듀란트, 러셀 웨스브룩, 그리고 지금 이 선수 브룩 로페즈, 그리고 아래쪽에 닉 바툼, 로페즈도 함께 영입을 했는데, 크리스 폴, 브룩 로페즈, 브래들리 빌이 오면서 엄청나게 평균 연령이 올랐죠. 닉 바툼과 로페즈는 88년생 동갑이고, 이 두 명은 클리퍼스의 벤치 마피아를 이끌 주역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주전으로 나서서 지난 시즌 올 NBA 팀에 뽑히면서 노익장을 과시했던 제임스 하든 89년생인데 여전히 잘합니다. 그래서 LA 클리퍼스에서 1980년대생들만 4명이죠. 그리고 제임스 하든이 이 가운데 막내입니다. 자, 그리고 1991년생으로 카와이 레너드, 그리고 1992년생 보그단 보그너러비치, 1993년생 브래들리 빌, 그리고 1994년생 크리스 던. 그러니까 레너드부터는 다 연년생이죠. 91년생, 92년생, 93년생, 94년생. 뭐 언제 노세화가 와도 이상하지 않지만 그래도 브래들리 빌과 크리스 던은 상대적으로 젊은 축에 속합니다. 자, 이 LA 클리퍼스의 평균 나이는 33.2세입니다. 아무리 뭐 요즘에 운동선수의 평균 수명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평균 연령이 33.2세면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하죠. 자, 이는 NBA 역대 최연장자 팀으로 지금 거듭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역대 최고령 팀 클리퍼스인데요. NBA 역대 평균 나이 순위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위는 바로 25-26 시즌의 LA 클리퍼스입니다. 33.2세고요. 2위가 2000-2001 시즌의 유타 재즈 32.6세였습니다. 이 선수단의 구성들은 제가 후술하기로 하고요. 3위는 97-98 시즌의 휴스턴 로켓츠 32.5세, 그리고 같은 시즌의 시카고 불스 32.14세였습니다. 뭐 이때가 하킴 올라주언, 그리고 클라이드 드렉슬러, 마이클 조던, 그리고 찰스 바클리 전부 다 62년생, 63년생이죠. 그리고 5위가 2007-2008 시즌의 샌안토니오 스퍼스 32.1세였고 2006-2007 시즌 우승하고 이듬해였죠. 그리고 6위는 다시 유타 재즈입니다. 유타 재즈가 얼마나 세대 교체를 좀 잘 진행하지 못했는지도 알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존 스탁턴, 칼 말론, 제프 허너스하기 잘했더라면 미련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또 꾸준히 좋은 승률을 기록하면서 오랫동안 장수했을까, 또 이런 경외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7위는 11-12 시즌의 댈러스입니다. 31.7세. 이때는 댈러스가 역시나 우승하고 나서 이듬해였죠. 자, 4위와 5위 시카고와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그 직전 시즌의 우승이었으니까 굉장히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8위는 또 유타 재즈입니다. 31.6세. 심지어 02-03 시즌, 그러니까 주축 멤버들은 나이를 더 먹었을 때인데 그래도 뭐 다니엘 마산이라든지 좀 젊은 선수들을 수급하면서 평균 연령 자체는 낮아졌는데 탑 10 안에 무려 유타 재즈가 3번이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8-99 시즌은 시애틀 슈퍼소닉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위 끄트머리가 2010-2011 시즌의 댈러스 매버릭스 31.5세였습니다. 자, 우승팀이 있습니다. 역대 최고령 팀 탑 10 가운데 우승팀이 2개나 있으니 나쁘지 않은 결과죠. 1998년 시카고, 2011년 댈러스가 우승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승 이듬해 팀들도 있죠. 바로 시카고 불스,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 그리고 7위의 댈러스 매버릭스. 그래서 우승 전후의 팀들이 무언가 체질 개선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고령자들을 다시 한번 믿는다든지, 그리고 윈 나오다 보니까 세대 교체에 어쩔 수 없이 실패하는 그런 경향성은 어느 정도 띄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팀들 가운데 성적이 뭐 엉망진창이었던 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느 정도 검증된 선수들을 여기저기서 데려오고, 혹은 이 주축들이 뭐 10년 넘게 뛰다 보니까 위닝 팀이 계속 지속이 됐고 리빌딩 타임을 놓친 거라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데 성적을 의외로 잘 냈네 라기보다는 성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주축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먹었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 10개 팀 가운데 몇 개 팀들의 대표 선수와 성적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00-2001 시즌 유타 재즈 32.6세였죠. 네, 이때는 와, 성적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53승 29패였는데, 자,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유타 재즈가 96-97 시즌, 97-98 시즌 전부 다 파이널에 올랐습니다. 물론 두 번 다 시카고 불스에게 미끄러졌지만 96년에 파이널에 갔는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3승 29패였어요. 서부 컨퍼런스 4위였고요. 하지만 플레이오프가 슬펐죠. 1라운드 탈락했습니다. 댈러스에게 2대3으로 졌고요. 그 당시 댈러스에는 덕 노비츠키, 떠오르는 스타, 그리고 마이클 핀니,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죠. 스티브 내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당시 유타 재즈는 존 스탁턴, 칼 말론, 그리고 브라이언 러셀, 그리고 다니엘 마샬, 젊은 선수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스탁턴 투 칼 말론이 핵심 라인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97-98 시즌에 휴스턴 로켓츠입니다. 32.5세였고요. 96-97 시즌 때는 50승 이상을 거뒀는데 이 시즌 때는 주요 선수들의 노쇠화가 지속되면서 41승 41패에 그쳤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8위, 그리고 1라운드에서 만난 유타 재즈에게 5경기 만에 2대3으로 집니다. 이때는 1라운드가 5게임이었어요. 클라이드 드렉슬러, 하킴 올라주언, 찰스 바클리, 케빈 윌리스가 모조리 평균 득점 2자리 이상을 올렸습니다만 이 두 명이 전부 다 1960년대 초반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백코트는 여전히 없었고요. 또 벤치에는 에디 존슨 같은 늙은 선수들도 있었어요. 에디 존스 말고 에디 존슨 41승 거두는데 그치면서 이 시즌 끝으로 바로 드렉슬러는 은퇴하고요. 그 이듬해 피펜 들어오지만 역시 1라운드 탈락합니다. 자, 그리고 97-98 시즌에 시카고 불스입니다. 32.14세였고요. 이때는 무려 62승 거둡니다. 스카티 피펜이 늑장 수술을 받으면서 마이클 조던에게 쏠린 부담이 굉장히 컸었죠. 이때는 데니스 로드맨도 노쇠했었고요. 하지만 동부 컨퍼런스 1위, 그리고 파이널 우승합니다. 조던, 피펜, 데니스 로드맨, 토니 쿠코치, 스티브 커, 이런 선수들이 주축이었고, 연건들 중에 눈에 띄는 선수는 아예 없었죠. 자, 그리고 4위는 2007-2008 시즌의 샌안토니오 스퍼스입니다. 32.10세, 56승 26패. 그리고 서부 컨퍼런스 3위였습니다.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아쉽게 레이커스에게 탈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승한 이듬해였죠. 팀 덩컨, 토니 파커, 마누 지너빌리, 브루스 보행 같은 핵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5위는 1999-2000 시즌의 유타 재즈였어요. 이때도 평균 나이 32살, 무려 55승 거뒀었고요. 서부 컨퍼런스 2위였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에서 포틀랜드에게 1대4로 탈락했었죠. 네, 이때 포틀랜드는 슈퍼팀이었습니다. 라시드 월러스, 스카티 피펜, 스티브 스미스, 데트래프 슈램프, 데이먼 사드마이어, 아비다스 사보니스, 어마어마하게 좋은 선수들이 많았었고요. 결국 손쉽게 졌습니다. 이때에도 칼 말론, 존 스탁턴, 브라이언 러셀은 그대로 있었고 제프 호너텍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1996-97 시즌 때 처음으로 파이널을 갔을 때 그 멤버들이 거의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2011-2012 시즌 댈러스 31.74, 36승 30패. 이때는 직장 폐쇄 때문에 66경기였어요. 서부 컨퍼런스 7위였고요. 1라운드에서 OKC 만나서 0대4로 완패합니다. 우승팀이었고 그 다음에 그 우승팀 이듬해에 맞이했던 그런 11-12 시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죠. 덕 노비츠키, 제이슨 테리, 숀 메리언, 제이슨 키드는 그대로 있었지만 결국 타이슨 챈들러가 떠났고 빈스 카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전의 드라마를 쓰지 못했습니다. 자, 2002-2003 시즌 유타 재즈 31.6살이었고요. 47승. 점점 이제 성적이 떨어지죠. 서부 컨퍼런스 7위, 1라운드에서 세크라멘토에게 5게임 만에 패합니다. 이때는 칼 말론, 존 스탁턴 또 그대로 있었고요. 맷 하프링이라는 젊은 선수 15번의 백인이었죠. 또 안드레이 키를렌코, AK-47이라는 굉장히 멋진 별칭으로 불렸었는데 어느 정도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는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이 그렇게 자연스럽거나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라운드 탈락이었죠. 자, 그리고
여덟 번째로 98-99 시즌의 시애틀 슈퍼소닉스입니다. 31.5살이었고 이때는 숀 캠프는 팀을 떠난 상태였어요. 단축 시즌이었고 25승 25패, 서부 컨퍼런스 9위. 지금 저희가 소개하는 팀들 가운데 유일하게 플레이오프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할 승률은 기록을 했고요. 게리 페이튼이 노익장 과시했었고 델트 트램프 슈램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 맥클레인, 희대의 먹튀 빅맨이었고 라샤드 루이스가 이때 떠오르는 연건이었죠. 결국에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유일한 팀으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9위는 2010-11 시즌의 댈러스입니다. 31.5세였고 57승, 서부 컨퍼런스 3위, 그리고 파이널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덕 노비츠키, 제이슨 테리, 캐런 버틀러는 시즌 아웃 때문에 플레이오프는 뛰지 못했고요. 션 메리언, 제이슨 키드, 그리고 타이슨 챈들러까지 베테랑들이 질비했었죠. 그리고 NBA 역사상, 파이널 역사상 기억에 남을 업셋을 이뤄내면서 르브론, 웨이드, 보쉬가 이끌던 마이애미를 꺾고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자, 오래 뛰었다는 건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클리퍼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뭘까요? 당연히 베테랑들 다 모아놓으면 알아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수방관하는 순간 팀은 곧바로 농사를 접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간의 피로도 마일리지가 쌓였기 때문에 일반 젊고 싱싱한 선수들과는 에너지, 컨디션, 활동량, 운동 능력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자, 베테랑 중심의 팀 운영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죠. 어차피 카와이 레너드는 25경기 전으로 결장할 겁니다. 본인이 괜찮다고 해도 이제는 클리퍼스 구단 수뇌부에서 백투백은 절대적으로 뺄 거고요. 아마도 60경기 전으로 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를 메워야 할 롤플레이어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누가 있을까요? 데릭 존스 주니어, 그리고 보그단 보그다노비치. 레너드와 플레이 스타일이 전혀 다르고요. 데릭 존스 주니어와 보그단 보그다노비치도 서로 판이하게 플레이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이 전부 다 20분 이상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두 명이 인저리 프론도 아니고, 이 보그단 같은 경우에는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을 하고 그 후유증 때문에 시즌 초반 애틀랜타에서 뛸 때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그런데 클리퍼스 와서는 굉장히 좋은 퍼실리테이터와 뛰다 보니까 3점이 40% 이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너드는 어차피 정규 시즌을 설렁설렁 뛴다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지만 정규 시즌보다는 플레이오프의 방점을 찍고 맞출 수밖에 없는 선수예요. 그렇다면 존스 주니어와 보그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상대적으로 젊은 존 콜린스와 이바츠 주바츠, 자, 이 두 명의 프런트코트 자원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인사이드 수비 잘하지만 상대 4번을 막았을 때 오는 피로도, 그 다음에 부상 위험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을 콜린스가 잘 흡수해줘야 돼요. 그리고 주바치는 정말 다치지 않는 선수 가운데 하나인데, 자, 이 두 명의 프런트코트 자원들이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가 관건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선수들의 부상 및 체력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 세밀한 부상 및 출전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선수들이 30살을 훌쩍 넘겼고, 그리고 또 로테이션이 두껍습니다. 한 선수에게 34분, 35분을 정규 시즌에 내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단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제임스 하든이 워낙 건강을 유지하면서 잘 뛰긴 했습니다만, 그 제임스 하든조차 대부분의 감독들이 슈퍼스타들에게는 출전 시간을 놓고 밀립니다. 의견을 개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클리퍼스가 우승 못한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구단주의 개입이 사실 잘 먹힐 때도 있어요. 만약에 터란루 감독, 그리고 로렌스 프랭크 구단 사장의 입김만으로는 슈퍼스타들을 제어할 수 없다면 스티브 발머 구단주가 나서야죠. 자, 지난 시즌에 제임스 하든 35.3분 뛰었습니다. 올 시즌 이렇게 뛰어선 절대 안 돼요. 플레이오프에서 제임스 하든 잘했나요? 아니요. 또 못했어요. 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옛날 말이지만 잠수 탔어요. 버로우 탔습니다. 제임스 하든 지난 시즌 79경기를 전부 다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출전 시간은 무조건 30분대 극초반으로 끊어야 되고요. 이 부분을 터런루 감독이 저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난 시즌 이비차 주바치가 팀 내 출전 시간 2위였고요. 3위가 노만 파웰이었습니다. 근데 파웰은 떠났죠. 그리고 4위가 카와이 레너드 31.9분인데 지금 여기서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제임스 하든, 카와이 레너드는 출전 시간 2, 3분 더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자, 이비차 주바치도 지난 시즌에 80경기 뛰면서 32.8분인데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괜찮다고 치더라도 또 포지션이 빅맨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아주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년 대비 주전들의 출전 시간은 최소 2분, 많게는 3분씩 줄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클리퍼스가 몇 번 시드냐가 아닙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컨디션으로 올라가느냐 여부이고, 물론 뭐 상충할 수 있죠. 정규 시즌 때 어느 정도 힘을 주고 그래야지 상위 시드를 받을 수 있고 덴버 같은 팀들 피할 수 있으며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객전도가 돼서는 또 가장 곤란한 팀이 저는 클리퍼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팀 내 대부분의 베테랑들이 장기 이탈을 경험했습니다. 리그에서 뭐 15년 전으로 뛰었는데 그 15년을 진짜 뭐 과거에 뭐 칼 말론처럼, 최근에 뭐 케본 룬이나 미켈 브리지스처럼 거의 빠지지 않고 뛸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클리퍼스는 굉장히 늙고 지친 팀입니다. 그리고 또 장기 부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컨트롤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철저한 로테이션을 가동해야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벤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팀이 클리퍼스입니다. 클리퍼스는 벤치가 매우 두꺼운 편이죠. 그래서 이 서드 유닛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출전 시간을 비집고 나가긴 힘들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버릴 경기 버리고 캠 크리스티라든지 코비 브라운, 또 이번에 뽑은 야닉 코넌, 니더하우저, 자, 이런 연건들을 과감하게 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선수들이 팀의 미래, 그 다음에 팀의 근간을 흔들고 바꿀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전들에 대한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또 주전들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긴다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클리퍼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 네 번째, 결국은 수비예요. 공격은 클리퍼스 베테랑들 알아서 합니다. 제가 봤을 때 터라누 감독 공격 디자인 별로 세울 거 없습니다. 결국에는 출전 시간 관리, 출전 여부 관리, 로테이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클리퍼스의 지난 시즌 페이스는 22위였어요. 터라누 감독은 빠른 농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공격 포지션을 줄이는 농구를 택해요. 그리고 클리퍼스의 현재 로스터상, 평균 연령상 빠른 템포를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갑자기 다음 시즌 때 자, 우리 템포 끌어올립니다. 절대 있을 수 없죠.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예상이긴 하지만 페이스는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25위 정도의 전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클리퍼스가 지난 시즌에 그나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임스 하든의 분전도 있었지만 또 이비차 주바치의 장족의 발전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수비였습니다. 엄청난 팀 디펜스, 또 대인 수비 능력을 자랑했었고요.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3위였으니까 리그 최상급 수비팀이었죠. 자, 이 중심에는 터라누 감독의 뭐 당연한 지도력도 있지만 제프 벤 건디 코치, 과거 감독이자 해설자였죠. 이 제프 벤 건디 코치의 역량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제프 벤 건디가 모든 수비 디자인을 짰고 그 다음에 수비 스킴을 다 구성했어요. 그 덕분에 클리퍼스는 지난 시즌에 어떻게 본다면 다이나믹함은 떨어지지만 정말 상대에게 쉽게 점수를 내주지 않는 그런 농구를 했습니다. 결국 터라누를 보좌할 이 제프 벤 건디 코치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클리퍼스가 원하는 그런 아주 끈끈한 수비, 늪 같은 농구를 위해서는 결국에 정규 시즌에 한두 명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거의 벌떼 작전을 써가면서 수비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뭐 브래들리 빌이라든지 존 콜린스도 훌륭한 디펜더가 될 수 있도록 녹이는 것이 저는 클리퍼스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역대 최고령 팀 탑10 가운데 무려 2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우승한 이듬해 팀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즉 정리하자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우승 후보, 컨텐더로서 그렇게 지위를 살린 팀들이 여러 팀이 있었고 10개 팀 가운데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한 팀은 딱 한 팀, 바로 시애틀 슈퍼소닉스의 98-99 시즌밖에 없었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는 클리퍼스의 다음 시즌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클리퍼스의 우승 가능성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최고령 팀들, 또 추억은 방울방울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